3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그런데 7살 아들이 시장 골목에서 한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줌마. 엄마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죽지 않았던 걸까요? 사연 듣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을 듣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갑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탈리아산 대리석 테이블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빛은 흰 대리석 표면을 따라 부드럽게 퍼져나갔지만 그 빛조차 이 집의 냉기를 녹이지는 못했어요. 300평이 넘는 펜트하우스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발소리 하나 없이 지나가는 시간만이 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도윤은 식탁 끝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도자기의 차가운 감촉이 그의 심장과 닮아 있었어요.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천천히 옆으로 옮겨갔습니다. 7살 하준이 시리얼을 우물우물 씹으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하준아, 오늘 유치원에서 뭐하고 놀 거야? 도윤이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내려 애썼지만 그 말 끝은 어쩔 수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냥요. 하준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어요. 아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식탁 아래 발을 까딱거렸습니다. 너무 넓은 식탁에 아이의 다리는 바닥에 닿지 않았죠. 도윤은 아들의 그 작은 발이 허공에 매달려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빠랑 주말에 어디 갈까? 놀이공원 갈래? 좋아요. 하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기대보다 예의가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어른들 앞에서 착한 아이를 연기하듯 하주는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가 도윤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죠. 7살 아이가 이런 표정을 지을 필요는 없는데 도윤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하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장난감 자동차를 굴렸어요. 넓은 거실 바닥을 가로질러 자동차가 달려갔지만 함께 놀아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서재로 향하려다 발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하주는 혼자서도 익숙하다는 듯 조용히 놀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도윤은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준아, 아빠가 같이 놀아줄까? 괜찮아요, 아빠. 회사 일하세요. 아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그 말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재 문을 닫았죠.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등 뒤로 아들의 작은 한숨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들었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윤은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하준이 태어났을 때 사진, 세 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그는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죠. 차마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준을 재우러 들어갔을 때 도윤은 아들의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액자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준의 엄마였죠. 하준아, 자야지. 도윤이 이불을 덮어주자 하준은 액자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엄마 눈 보이죠? 이렇게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 입술 왼쪽에 작은 점이 있어요. 아이는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마치 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잊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처럼 하주는 엄마의 얼굴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하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대요. 그래, 그랬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어요. 하준이 잠들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아이가 완전히 잠든 후 도윤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책장 뒤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아내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향수병, 손목시계, 결혼반지. 도윤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미안해.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사과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 말만 되풀이했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도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밤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도윤에게 아버지 태성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내일 저녁 집에 들러라. 할 얘기가 있다. 무슨 일이신데요, 아버지? 그냥 오면 안 되나? 손자 얼굴도 보고 싶고. 태성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단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도윤은 대답 대신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윤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정장,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흔들림 없는 표정. 하지만 그 눈빛만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도윤은 다시 한번 하준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고 손에는 여전히 엄마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이 완벽한 집에서 그 무엇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히자 맑은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오늘만큼은 아들과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같은 다짐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준아, 일어났니? 아이 방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네, 아빠.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하준은 벌써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척척 해내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7살 아이가 이렇게까지 독립적일 필요는 없는데 도윤은 속으로 생각했죠. 오늘 아빠랑 나가자. 하준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야. 정말요? 하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기대감이었어요. 도윤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어디 가고 싶어? 백화점 말고요. 하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백화점 장난감 코너 지루해요. 다 비슷비슷해요. 도윤은 잠시 놀랐어요. 아이가 백화점을 싫어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 하준을 데리고 나갈 때마다 당연히 백화점이나 고급 레스토랑을 택했었죠. 그게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디가 좋을까? 저기요, TV에서 봤는데요. 시장이요. 사람들이 많고 맛있는 거 파는 곳이요. 하준은 두 손을 모으고 아빠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죠. 재래시장이라니. 그는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 좋지. 가자. 도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를 직접 몰고 나서면서 도윤은 운전기사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습니다. 쉬세요. 하지만 사장님, 주말에도 항상. 오늘은 아들이랑 단둘이 나가려고요. 전화를 끊고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니 하준이 카시트에 앉아 창밖을 신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그런 모습이 언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재래시장을 검색하자 여러 곳이 떴어요.
도윤은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했습니다. 차는 강남의 고층 빌딩 숲을 벗어나 점점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아빠, 여기 건물들 다 작아요. 하준이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는 조금 다른 동네야. 도윤은 짧게 대답했지만 사실 그 자신도 이 풍경이 낯설었어요. 좁은 골목, 오래된 간판들, 삐걱거리는 철제 셔터. 그가 아는 서울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주차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돌다가 겨우 골목 한편에 차를 세웠어요. 도윤은 차에서 내려 하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 많으니까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네, 아빠.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온갖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호객 소리, 흥정하는 손님들의 목소리, 칼로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음. 도윤은 그 소란스러움에 미간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하준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생선들이 가득 담긴 스티로폼 박스, 색색의 과일이 산처럼 쌓인 좌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가게. 모든 게 신기했죠. 아빠, 저거 뭐예요? 하준이 손가락으로 어묵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어묵이야. 먹어봐도 돼요? 그럼. 도윤은 가게 앞으로 다가가 어묵을 2개 샀어요.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꼬챙이에 꽂아 건네주자 하준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도윤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들이 이렇게 웃었던가. 그는 하준의 입가에 묻은 국물을 닦아주며 함께 웃었어요. 시장 안쪽으로 더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좁은 통로에 사람들이 빼곡히 오가고 어깨가 부딪히고 누군가의 장바구니가 도윤의 정강이를 스쳤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런 곳에 익숙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준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아이는 아빠 손을 잡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 멈춰서서 커다란 배추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건어물 가게 앞에서 오징어 냄새를 맡으며 코를 찡그렸어요. 아빠, 사람들 다 바빠 보여요. 하준이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과일을 담는 아저씨, 계산하는 아주머니, 손님을 응대하는 청년. 모두들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래, 다들 열심히 일하시네. 도윤은 짧게 대답했지만 아이의 관찰력에 놀랐어요. 하준은 단순히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하준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위를 올려다봤어요. 엄마도 이런 데 좋아했어요? 그 질문에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시장을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생각해보니 그런 걸 물어본 적도 함께 가본 적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들의 삶은 늘 고급 레스토랑과 백화점으로 채워졌었죠. 글쎄다. 아빠도 잘 모르겠네.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죠. 아내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빠, 저기 봐요. 붕어빵이에요. 하준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작은 붕어빵 가게가 있었어요. 철판 위에서 반죽이 지글거리고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사줄까? 네. 붕어빵을 사서 하준에게 건네주자 아이는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붕어빵을 호호 불며 한 입 베어 물자 팥이 입 밖으로 삐져나왔습니다.
조심해, 뜨거워. 도윤이 손수건으로 아이의 입가를 닦아주며 말했어요. 하주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도윤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시장을 나서며 도윤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행복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 하준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쥐고 있는 감촉이 생생했어요. 아빠, 다음 주에도 또 와요. 그래, 또 오자. 도윤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장 골목을 따라 걷던 하준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하준아, 왜 그래? 도윤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하지만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저 한 곳을 응시한 채 꿈쩍도 하지 않았죠. 도윤은 아들의 시선을 따라갔어요. 좁은 골목 한편에 자리한 작은 반찬 가게였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쇼윈도에는 김치와 밑반찬들이 투박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가게였죠. 하준아, 가자. 도윤이 아들의 손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그 작은 몸은 마치 무언가에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준아? 도윤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이 섞여 들어갔어요. 아이는 여전히 가게 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도윤도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좁은 가게 안쪽에서 한 여자가 일하고 있었어요. 허름한 베이지색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덜어 작은 통에 담고 있었죠. 여자의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모습이었어요. 시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 도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달랐죠. 하준아, 무슨 반찬 사줄까? 도윤이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하준은 대답 대신 천천히 가게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어요. 가게 앞까지 다가간 하준은 유리문 너머로 여자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도윤은 가슴 한편이 불편해졌어요. 7살 아이가 낯선 사람을 이렇게 오래 쳐다보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하준아,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도윤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하준이 고개를 들어 아빠를 올려다봤어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빠,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왜 우는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가게 안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하준과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봤죠. 왜 이 아이가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도윤도 그 여자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얼굴은 평범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손은 거칠었고 옷차림은 소박했어요. 재벌가의 며느리였던 아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이상했어요. 도윤은 그 이상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낼 수 없었습니다. 여자의 눈매, 입매, 아니면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무언가가 마음 한편을 불편하게 건드렸어요. 여자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번져나오는 그런 미소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고 여자는 다시 고개를 숙여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준아, 가자. 도윤이 다시 한번 아들을 재촉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준은 마지못해 뒤돌아섰지만 몇 걸음 걷다가 다시 뒤를 돌아봤어요. 아빠, 저 아줌마. 응? 아니에요. 하준은 말을 삼켰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꾹 깨물고 다시 앞을 보며 걸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뒤를 돌아봤어요. 반찬 가게는 이미 멀어졌고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어요. 아이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하주는 평소에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강한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죠. 하준아, 배고프지? 뭐 먹을까? 도윤이 화제를 돌리려 애썼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두 사람은 시장 입구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여자의 얼굴이 맴돌았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면서도 도윤은 백미러로 하준을 바라봤어요. 아이는 카시트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장난감을 만지작거리지도 노래를 흥얼거리지도 않았어요. 하준아, 괜찮아? 네, 아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진 것 같았습니다. 차는 시장을 벗어나 넓은 대로로 접어들었어요. 점점 높은 빌딩들이 나타나고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여전히 그 좁은 골목, 그 작은 반찬 가게에 머물러 있었어요. 신호등에 걸려 멈춰 섰을 때 도윤은 다시 백미러를 봤습니다. 하주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신호등이 바뀌었고 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어요. 대체 저 여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우리 아들은 저렇게 반응한 걸까?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찾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라디오를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했어요. 음악이 거슬렸습니다. 뉴스는 더 시끄러웠죠. 결국 그는 완전히 소리를 꺼버렸어요.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엔진 소리와 바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소리만이 들렸어요. 도윤은 계속 백미러로 하준을 훔쳐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준아. 도윤이 먼저 침묵을 깼어요. 오늘 재미있었어? 네. 하준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전혀 재미있어 보이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몇 분이 더 흘렀어요. 차는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도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 반찬 가게의 풍경이 떠올랐어요.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여자, 김치를 담는 손,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던 그 눈빛. 아빠. 하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백미러로 아들을 봤어요. 응? 아빠, 아까 시장에 있던 아줌마. 하준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조여왔어요. 본능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뭐가 어땠는데? 도윤은 최대한 가볍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핸들을 세게 쥐고 있었어요. 아빠, 그 아줌마요.
하준이 다시 멈칫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카시트 벨트를 만지작거렸어요. 무언가 말하기 어려운 것을 꺼내려는 듯한 몸짓이었죠. 응, 말해봐. 저기. 하준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엄마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도윤의 손이 핸들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차가 살짝 중앙선을 침범했고 옆 차선의 차가 경적을 울렸어요. 도윤은 황급히 핸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뭐라고?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이요. 집에 있는 사진이요. 하준이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준아, 그게 무슨 소리니? 도윤은 다시 백미러로 아들을 봤어요. 하준은 자신이 한 말이 왜 아빠를 이렇게 놀라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저 당연한 관찰을 말한 것뿐이었죠. 눈이요, 아빠. 눈이 똑같아요. 하준이 덧붙였어요. 엄마가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잖아요. 그 아줌마도 그랬어요.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의 말이 천천히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눈꼬리, 웃을 때의 모습. 하준은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는 아이였죠. 그 사진 속 모든 디테일을 외우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요, 입도요. 하준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미소 지을 때 입술 왼쪽이 살짝 더 올라가잖아요. 그 아줌마도 그랬어요. 제가 봤어요. 하준아. 도윤이 아이를 불렀지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었죠. 차를 세운 뒤 도윤은 뒤를 돌아봤어요. 하준은 순수한 눈빛으로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세상에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단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아줌마는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야. 엄마가 아니야. 저도 알아요.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기해요. 너무 똑같아요. 아이는 정말로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의심하는 것도 희망을 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관찰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도 치렀고 묘소도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시장 한복판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빠 괜찮아요? 하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은 그제야 자신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어요. 아빠 괜찮아. 그냥 깜짝 놀랐어.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무너져 내렸어요. 하준아, 다른 사람한테는 이 이야기 하지 마. 알았지? 왜요? 그냥 아빠랑 하준이만의 비밀로 하자. 하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았어요. 도윤은 다시 앞을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바깥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어요. 만약, 정말 만약에, 만약 그 여자가 정말로 아내라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도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눈이 똑같아요. 입도 똑같아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도윤은 한참 동안 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아빠 내려요. 하준의 목소리에 도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그의 다리는 휘청거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도윤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어요. 눈 아래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공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았는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도윤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준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밤이 깊어졌습니다. 하준을 재운 후 도윤은 서재로 들어왔어요. 책상 위 스탠드만 켜진 어두운 공간에서 그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앨범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앨범 표지의 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첫 장을 넘겼죠.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도윤은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 입매, 웃을 때의 표정, 모든 것을 하나하나 훑어봤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오늘 본 그 여자의 모습을 떠올렸죠. 비슷했을까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비슷하지 않았어요. 전혀 달랐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우아했고 세련됐어요. 명품 드레스가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시장의 그 여자는 거칠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평범한 서민이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은 많아.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목소리였어요. 그냥 우연히 비슷하게 생긴 거야.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사진 위를 맴돌았습니다. 아내의 눈꼬리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하준이 말했던 그 특징. 웃을 때 살짝 내려가는 눈꼬리. 도윤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혼여행 사진들이 나왔어요.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아내는 모든 사진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진에서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입술 왼쪽이 살짝 더 올라가는 그 미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앨범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닫아버린다고 해서 생각이 멈추는 건 아니었죠.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불가능할까? 정말 확신할 수 있나? 당신은 아내의 죽음을 직접 확인했나? 도윤은 고개를 세게 흔들었어요. 3년 전 그날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전화, 차갑게 식어가던 아내의 손, 그리고 장례식. 모든 게 너무 빨리 지나갔었죠.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담던 모습, 하준을 바라보던 그 눈빛. 아침이 밝았지만 도윤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거울을 보니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면도를 하다가 손이 떨려 작은 상처가 났죠. 아빠, 안색이 안 좋아요. 아침 식사 중에 하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커피잔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회사에 출근했지만 도윤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의 중에도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죠.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아, 괜찮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훈의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윤은 정훈을 불렀어요. 정훈 씨,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사장님. 어제 하준이랑 간 시장 있잖아. 거기 정확한 위치 알아? 정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록 보시면 나올 겁니다. 왜 물어보시는지.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도윤은 대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정훈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오후 내내 도윤은 일을 핑계로 조기 퇴근했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대신 그는 어제 갔던 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왜 가는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마음이 끌렸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죠. 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 좁은 골목, 온갖 냄새들. 도윤은 천천히 걸었어요. 어제 하준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따라 반찬 가게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셔터가 내려져 있었어요. 영업시간이 끝난 것 같았죠. 도윤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낡은 반찬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죠. 뭘 찾으세요? 옆 가게에서 과일을 정리하던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아, 저기. 이 가게 주인 아세요? 서연희 씨요? 왜요?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름이었어요. 서연. 하지만 아내의 이름은 서영이었습니다. 비슷했지만 달랐죠.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제 장사하고 문 일찍 닫았더라고요. 무슨 일 있나 봐요.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일을 계속했어요. 도윤은 가게 앞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앉아 있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시장은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저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어제 본 바로 그 여자였어요. 낡은 가방을 메고 피곤한 걸음으로 다가왔죠. 도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반찬 가게 앞에서 멈춰 섰어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며 문득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도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윤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도윤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죠.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한 발짝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여자는 황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분명히 봤어요. 여자의 눈, 그 눈빛, 아내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아닐 수도 있었어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차로 돌아갔어요. 시동을 걸었지만 한참 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붙잡은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서연과 서연. 한 글자 차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도윤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앞만 보고 차를 몰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 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어요. 좁은 원룸의 천장이 보였습니다. 낡은 형광등, 군데군데 금이 간 벽지. 익숙한 풍경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어제도 오래 서서 일했었죠. 하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야 했어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머리를 뒤로 묶었어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죠. 어차피 늘 똑같은 얼굴이었으니까요. 부엌에서 김치를 꺼내 썰기 시작했어요. 칼을 쥔 손은 능숙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반복한 동작이었죠. 무, 배추, 고추. 리듬에 맞춰 칼이 도마를 두드렸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반찬을 만들고 포장하고 가게로 옮기는 일. 하루도 쉬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6시가 되자 밖이 조금씩 밝아왔어요. 서연은 만들어둔 반찬들을 담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지만 익숙했어요. 문을 나서며 낡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죠.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거리는 한산했어요. 서연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가게에 도착해 셔터를 올렸어요. 안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반찬통들을 꺼내 진열대에 하나씩 올려놓았어요. 김치, 나물, 젓갈. 정성스럽게 담은 것들이었죠. 7시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도 김치 있어요? 네, 어제 새로 담았어요. 그럼 2kg 주세요. 서연은 능숙하게 김치를 담았어요. 저울에 올리고 비닐에 싸고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기계적인 동작이었지만 정확했죠. 손님들은 왔다 갔다를 반복했어요. 서연은 그들과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죠. 가격, 무게, 유통기한. 그 이상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잠시 여유가 생겼습니다. 서연은 가게 뒤편에 앉아 김밥 한 줄을 꺼냈어요.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죠. 천천히 씹으며 삼켰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서연은 그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웃으며 지나가는 연인, 손을 잡은 모녀, 혼자 걷는 노인.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서연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죠. 오후가 되자 다시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동작의 반복. 담고, 재고, 포장하고, 계산하고.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가게 밖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었나 싶어 다시 일을 계속했죠. 저녁 7시 서연은 셔터를 내렸어요. 하루가 끝났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다리는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익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천천히 걸었어요. 골목을 지나고 계단을 올라가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이 그녀를 맞이했죠.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신발을 벗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죠. 서연은 작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남은 반찬과 밥이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돌아가는 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습니다. 밥을 먹으며 서연은 창밖을 봤어요. 맞은편 건물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녁을 먹는 가족들, TV를 보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이었죠. 자신에게도 그런 일상이 있었을까? 서연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낡은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있던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다발을 든 여자.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서연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이게 나였을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급히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을 세게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어요. 오늘은 그 사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일까? 무엇 때문일까? 문득 어제 본 그 아이가 떠올랐어요.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아이. 7살쯤 되어 보이던 남자아이. 순수한 눈빛으로 자신을 보던 그 아이. 왜 그 아이가 자꾸 생각날까?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생각하지 말자고, 잊어버리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마치 자신을 아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죠. 처음 보는 아이였으니까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새벽 3시 서연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내봤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휴대폰 불빛으로 사진을 비췄죠. 사진 속 여자는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 여자가 자신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했어요. 3년 전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뿌옇게 흐려져 버렸죠.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알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다시 넣고 눈을 감았어요. 억지로라도 잠들어야 했습니다.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잠들기 직전 그녀는 작게 속삭였어요. 왜 그 아이가 나를 그렇게 봤을까? 그 질문은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서연은 그렇게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아이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 옆에 서 있던 남자.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하지만 왠지 낯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새벽이 되어 알람이 울렸을 때 서연은 눈이 부어 있었어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죠.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서연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제와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그 시장을 찾았어요.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았죠.
이유를 묻는 정훈에게는 그저 바람 쐬러 간다고만 했습니다. 시장 골목에 차를 세우고 도윤은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직접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여자가 일하는 모습을,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셔터를 내리는 모습을 관찰하면 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자의 작은 습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동작,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는 모습, 모두 아내와 닮아 있었어요. 아니, 닮았다기보다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도 있었죠. 기억이 착각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고요. 목요일 오후 도윤은 용기를 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 종이 딸랑거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과 눈이 마주쳤죠. 잠시 그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졌어요. 어서 오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전혀 아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저기, 김치 좀 살 수 있을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네, 얼마나 드릴까요? 서연이 물었어요. 그녀는 도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김치통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죠. 1킬로요. 알겠습니다. 서연은 능숙하게 김치를 담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거칠었어요. 아내의 손은 부드럽고 하야웠었죠. 명품 핸드크림을 바르고 정기적으로 네일 관리를 받았던 손이었어요. 하지만 손가락의 모양은 똑같았습니다. 약지가 다른 손가락보다 살짝 짧은 것도, 엄지손가락 끝이 유난히 둥근 것도 다 됐습니다. 서연이 포장한 김치를 건넸어요. 도윤은 그것을 받으며 손끝이 스쳤습니다. 순간 서연이 움찔했어요. 죄송합니다. 서연이 재빨리 손을 걷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도윤도 당황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5,000원입니다.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도윤은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를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입니다. 서연이 거스름돈을 건네며 여전히 도윤의 눈을 피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 거스름돈을 받고 가게를 나섰어요.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손끝이 닿았을 때 느낌. 익숙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날 이후 도윤은 더 자주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틀에 한 번, 때로는 매일. 김치를 사고 반찬을 사고 젓갈을 샀어요. 집 냉장고는 금방 가득 찼죠. 사장님, 요즘 반찬을 많이 사오시네요. 집 관리사 김 여사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냥 맛있어서요. 도윤은 얼버무렸어요. 매번 가게에 갈 때마다 도윤은 서연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반찬 이야기, 시장 이야기. 사소한 것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연의 경계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요즘 자주 오시네요. 네, 여기 김치가 정말 맛있어서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담그세요? 네. 서연도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입술 왼쪽이 살짝 더 올라가는 미소. 완전히 똑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얼굴이 창백해진 걸 눈치챈 거예요. 아, 네. 괜찮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도윤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너무 급하게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녀가 도망갈 수도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과 서연은 이제 얼굴을 아는 사이가 되었어요. 서연은 도윤이 가게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인사했고 때로는 서비스로 밑반찬을 하나 더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멸치볶음 맛보세요. 어제 만든 거예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그 작은 통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아내가 만들어주던 것과는 달랐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은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비 오는 날 도윤은 우산을 들고 가게에 갔어요. 서연은 셔터를 내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지금 가시는 길이세요? 도윤이 물었어요. 네, 영업 끝났어요. 우산 있으세요?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뛰면 돼요. 같이 가시죠. 어차피 같은 방향일 텐데. 도윤이 우산을 펼쳤어요. 서연은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어요. 우산 아래 좁은 공간에서 어깨가 스칠 듯 말 듯 했습니다. 저기 사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멀지 않아요. 걸어서 15분 정도요. 혼자 사세요? 순간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도윤도 덩달아 섰어요. 죄송합니다. 실례가 되는 질문이었나요? 아니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가족은 도윤이 더 물으려다 멈췄어요.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없어요. 서연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도윤도 말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지만 대부분 혼자 지내요. 서연이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관심을 보인 거예요. 아드님이 있으시군요. 몇 살이세요? 7살이에요. 그 말에 서연의 걸음이 또 한 번 흔들렸어요. 미세한 변화였지만 도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님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년 전에 하늘나라에 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우산을 두드렸어요. 힘드셨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도 많이 힘들겠어요. 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가끔 엄마 사진을 보며 말을 거는 것 같아요. 혼잣말로요.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괜찮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었어요. 그 말에 도윤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있었다는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3년 전 사고 이후로 많은 걸 잊어버렸어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산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사고요? 네. 교통사고였대요.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 이름도 몰랐어요. 지갑에서 신분증을 봤는데 이서연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제 이름인가 보다 했죠. 도윤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웃기죠? 자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가족을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죠. 어쩌면 나한테 가족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리. 도윤이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여기 다 왔어요. 서연이 낡은 건물 앞에서 멈춰 섰어요. 우산 씌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도윤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슬픈 눈빛, 모든 게 아내였어요. 하지만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서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의 어깨를 적셨어요. 우산은 기울어져 있었죠. 도윤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확신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 여자는 아내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토요일 아침 하준이 아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오늘 시장 가요?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아들을 봤어요. 하준의 눈에는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시장? 왜 또 가고 싶은데? 저번에 재미있었잖아요. 또 가고 싶어요. 하준이 두 손을 모았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준을 데려가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가자. 진짜요? 야호! 하준이 방방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윤은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아이는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그 여자를 다시 보고 싶은 걸까? 2시간 후 도윤은 하준과 함께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하준은 아빠 손을 꼭 잡고 익숙한 길을 걸었죠. 아빠, 저 가게예요. 하준이 반찬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준아, 우리 다른 데 갈까? 싫어요. 저기 가고 싶어요. 하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가게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도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도윤을 보고 미소 지으려던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준을 봤기 때문이었죠. 어서 오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하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준도 서연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에는 처음 봤을 때와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준이 먼저 인사했어요. 또박또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안녕.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죠. 저기, 오늘은 뭘 사실 건가요? 서연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하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물 반찬이요. 도윤이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서연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반찬을 담으면서도 계속 하준을 훔쳐봤어요. 아이도 그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아줌마. 하준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응? 서연이 하준을 봤어요. 아줌마, 저번에도 봤어요. 그래. 그랬구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아줌마 얼굴이. 하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하준아, 그만. 아빠, 근데 진짜예요. 하준이 아빠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서연을 봤습니다. 엄마 사진이랑 정말 똑같아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윤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하준의 말이 공기 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서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그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이요. 집에 있는 엄마 사진이요. 하준이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어요. 눈이랑 입이랑 다 똑같아요. 웃을 때도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 하준아, 밖에 나가 있어. 도윤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왜요, 아빠? 나가 있으라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준은 아빠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도윤과 서연만 남았어요. 미안합니다. 아이가. 도윤이 말을 시작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만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은. 도윤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당신은 제 아내예요. 서영, 김서영.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서연이에요. 3년 전 당신은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했죠. 장례식도 치렀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당신은 여기 살아있어요. 저는 당신을 몰라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당신의 모든 게 제 아내와 똑같아요. 도윤이 다시 다가갔어요.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의 손, 당신의 미소, 당신의 습관, 모든 게요. 기억이 안 나요. 서연이 울먹였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3년 전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그럼 당신의 신분증은? 병원에서 찾아줬어요. 제 옷에 있었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제 이름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거든요. 도윤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찾았어요. 미친 듯이 찾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만약 정말 제가 당신 아내였다면 왜 못 찾았어요? 왜 3년이나 지나서야 나타나는 거예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입원한 병원이 어디였어요? 모르겠어요. 기록도 없고 그냥 깨어났을 때 작은 병원이었어요.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는 그냥 이서연이에요. 시장에서 반찬 파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도윤도 무릎을 꿇었어요.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있어요. 저 밖에 있는 하준이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가게 밖에서 하준이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매일 밤 당신 사진을 보며 잠들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엄마를 기억한다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엄마가 아니에요. 당신은 엄마예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의 엄마고 제 아내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도윤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하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줌마, 울지 마세요. 하준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줌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엄마 닮아서 좋은 사람이에요. 서연이 하준을 봤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닮았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이렇게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말에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하준도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 시간을 주세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서연이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를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엄마니까요. 도윤이 말했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인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요. 셋은 그렇게 한참을 가게 안에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는 시장 사람들이 오가고 장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고요했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 이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